LA 외곽의 작은 마을, 오후 3시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한 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70세 동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영어 회화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는 40년 전 미국에서 찍은 복싱 사진 한 장이 먼지를 쓰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에 산 영안사전이 두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딸 지연의 목소리가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채로 집에 들어온 지연은 밤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온 터였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할인이는 내가 챙길 테니까 너는 일에만 신경 써. 동수가 책을 덮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가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병원 일까지 해내고 있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할인이가 아빠 없이 커서 할아버지라도 곁에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야근이 많아서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5살 할인이에게 아빠는 사진 속에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위를 생각하며 동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게 바로 그 때문 아니냐. 동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로 하루 종일 소독액에 노출되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저녁 6시 학교에서 돌아온 할인이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벗어놓았습니다. 동수는 손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인아, 학교 어땠어? 네, 할아버지. 괜찮았어요. 할인의 대답은 너무 짧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수는 손녀가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움직임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저 숙제 먼저 할게요. 할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동수는 다시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30대 시절 미국 전지훈련 중 1년간 머물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몸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링 위에서 주먹으로 대화하고 스파링 후에는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은퇴 후 해설가와 출장 코치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영어를 익혔고 딸과 손녀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특히 손녀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말통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할인이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동수는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고 고개도 약간 숙여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해줄까? 당신 엄마는 아직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할인이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손녀의 팔을 유심히 봤습니다. 팔꿈치 부근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상처 같아 보였습니다. 할인아, 팔이 왜 그래? 아, 이거요? 계단에서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할인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동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지연이 늦은 저녁을 먹으며 동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이는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인이 요즘 어때요?
제가 바빠서 아이랑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있어요. 글쎄다. 오늘 팔에 상처가 있던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 지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딸에게 뭔가 일이 있다는 걸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잘 지내나요? 잘 모르겠구나. 별말 안 하니까. 동수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봤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벅찬데 딸의 학교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지연이 안쓰러웠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올게.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야. 아버지, 그러실 필요까지는. 됐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동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30대 시절 미국 체류 당시 찍은 체육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40년 후 다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지켜야 할 날이 올 줄은. 사진 속 체육관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이크 짐. 아직도 그곳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할인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걸으며 주변을 살펴보고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는지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그런 거야. 미국 구경도 할 겸. 동수는 손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걸었습니다. 할인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참고 있는 손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동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할인은 그 중에서도 혼자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른 아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동수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주변을 관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학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동수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한국에 또 울었대. 브루노가 밀었잖아. 완전 세게.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말 안 했다며? 쫄았나 봐. 두 명의 백인 학생이 킬킬거리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동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애라는 말이 할인을 지칭하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 또 혼자 나오네. 진짜 친구 하나도 없나? 아이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보니 할인이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이었고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방어적으로 보였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인아, 늦었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청소 당번이어서요. 할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동수는 손녀의 팔을 슬쩍 봤습니다. 며칠 전 긁힌 자국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오늘은 무릎에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무릎은 왜 그래? 아,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또다시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손녀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동수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에요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리나, 학교 재미있어? 네, 재밌어요.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하린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동수는 손녀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캐묻는 것보다는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하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동수는 부엌에서 하린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방문 앞에 놓고 살짝 노크했습니다. 하린아, 사과 깎아뒀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나중에 먹을게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하린의 목소리가 어딘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지연이 돌아와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리는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었고 대화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나, 밥 많이 안 먹네?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한지 동수와 지연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린이 방으로 들어가자 동수와 지연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계속 저래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말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예전에는 학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오늘 학교 앞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혹시 하린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 지연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린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학교에 한번 가볼까? 아버지가요? 응.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동수의 제안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린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30대 시절 미국 체류 당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이크 짐. 40년 전 자신이 전지훈련을 받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복싱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했던 추억이 생생했습니다. 동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겪고 있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 보였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하린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40년 전 기억을 되짚어가며 그 체육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번 가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억 속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낯익었습니다. 몇 개의 건물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동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 속의 그 건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외관은 많이 낡았지만 마이크 짐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체육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입구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샌드백과 링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땀을 흘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운동기구의 낡은 냄새와 함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한 구석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샌드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남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왔던 복서, 동수 맞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도 그제서야 그를 알아봤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만났던 젊은 훈련생이었습니다. 마이크? 맞아. 정말 동수구나. 두 사람은 40년 만의 재회에 감격했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이 체육관의 관장이 되어 있었고 동수는 7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 40년 만에 말이야. 마이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녀 때문이야. 누군가 내 손녀를 괴롭히고 있어. 마이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40년 전 링 위에서 보여준 동수의 실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와 동수는 체육관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복싱이라는 공통분모가 그 시간의 간격을 금세 좁혔습니다. 마이크는 동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복서였는지 아직도 기억해. 스파링할 때 너의 펀치를 맞고 일주일 동안 턱이 아팠거든. 마이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수도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젊었으니까. 지금은 70살 할아버지야. 하지만 내 눈빛은 그때와 똑같아. 특히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때의 그 눈빛 말이야. 마이크의 말에 동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가졌던 그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몇 살이야? 15살이야. 이름은 할인이고. 아, 그 나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겠네. 그런데 누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동수는 며칠 동안 관찰한 것들을 마이크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들은 대화, 할인의 상처들, 그리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손녀의 모습까지. 브루노라는 애와 그 패거리들 같아. 학교에서 다른 인종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들이야. 마이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 번 목격했던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안 돼? 물론 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더 교묘하게 괴롭히는 법을 알아. 동수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습니다. 손녀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웠는데 해결 방법마저 막막하다니.
그런데 왜 여기에 온 거야? 설마 다시 복싱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 마이크의 질문에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자신도 명확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손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동수, 너 지금 70살이야. 복싱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마이크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동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복싱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건 그때 얘기고. 마이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동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말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내 몸 상태부터 봐야겠어. 40년 동안 운동을 안 했으면 많이 굳어 있을 거야. 마이크가 일어서며 동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간단한 동작부터 해보자. 마이크의 지시에 따라 동수는 기본 복싱 자세를 취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발의 위치, 손의 각도, 시선 처리까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와, 정말 몸이 기억하고 있네. 마이크가 감탄했습니다. 동수의 기본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벼운 펀치를 날려봐. 동수가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첫 번째 펀치는 힘이 없었고 각도도 어정쩡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힘은 남아있어. 하지만 체력이 문제겠네. 마이크가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수도 몇 번의 펀치 후에 벌써 숨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뭘 하려는 거야? 설마 그 브루노라는 애를 때리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동수는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아. 마이크의 제안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젊은 복서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복싱을 한다고? 마이크, 새로운 회원이야? 젊은 복서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런 시선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분은 40년 전 이곳에서 훈련했던 전설적인 복서야. 한국 국가대표였어. 마이크의 소개에 젊은 복서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도 잘하실 수 있겠네요. 글쎄, 해봐야 알겠지. 동수의 겸손한 대답에 젊은 복서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70세의 복서가 신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다시 복싱을 시작하려고 하세요? 한 젊은 복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녀를 지키고 싶어서. 손녀를요? 누군가 괴롭히고 있어. 동수의 진심이 담긴 대답에 체육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복서들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동수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복싱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수는 할인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걸음걸이가 조금 더 당당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할인이 동수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응, 옛날 친구를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요? 40년 전에 알던 친구야. 운동하던 곳에서. 동수는 할인에게 복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동수는 할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울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습니다. 팔에는 또 다른 작은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할인아, 팔이 또 왜 그래? 아, 사물함에 부딪혀서요. 또다시 변명이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인의 대답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동수는 손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인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동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할인이는 어땠어요? 여전해.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할인이 옆에서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동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빠,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동수는 딸에게 체육관에서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마이크, 젊은 복서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여전히 상처받고 있는 손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수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0세의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손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수는 매일 아침 할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개인 훈련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첫날에 비해 동수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고 숨이 차는 것은 여전했지만 복싱의 기본기는 확실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0분 더 길게 할 수 있겠네. 마이크가 스톱워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샌드백을 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펀치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정확해지고 있었고 자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뭘 하려는 거야? 아직도 명확한 계획이 없잖아. 마이크의 질문에 동수가 펀치를 멈췄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손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뭘 위한 준비? 시간하고 내 나이하고 싸우는 거야. 동수의 대답에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육질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는 동수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크, 저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야? 제이슨, 예의 좀 지켜. 이분은 전직 국가대표야. 마이크가 제이슨을 제지했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국가대표라고? 몇 년 전 얘기야? 50년 전? 40년 전이야. 동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40년 전이면 완전 옛날 사람이네. 지금 복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 모르겠네. 동수의 겸손한 대답에 제이슨이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한판 해볼까? 옛날 복싱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보여드릴게. 마이크가 당황하며 제이슨을 말렸습니다. 제이슨, 그만해. 이분은 70살이야. 괜찮아요.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크와 제이슨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스파링 정도는 할 수 있어. 동수의 말에 제이슨이 신이 났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 라운드만 해보죠.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동수는 이미 글러브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링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체격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제이슨은 20대의 탄탄한 몸매였고 동수는 70세의 말라깐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눈빛만큼은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할게요. 제이슨이 여유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동수는 대답 대신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벨이 울리자 제이슨이 적극적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빠른 잽들을 연속으로 날렸지만 동수는 침착하게 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디펜스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제이슨이 당황하며 더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이슨의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큰 훅을 날렸습니다. 동수가 살짝 몸을 숙여 피한 순간 완벽한 카운터 기회가 생겼습니다. 40년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쾅! 동수의 정확한 어퍼컷이 제이슨의 턱을 맞췄습니다. 제이슨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제이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기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더니 정말이네. 마이크가 감탄했습니다. 동수는 글러브를 벗으며 제이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좋은 경험이었어. 아니에요. 제가 배웠습니다. 제이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보여준 실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수는 평소보다 기분 좋게 할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스파링이 그에게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기분 좋음이 사라졌습니다. 할인의 왼쪽 뺨에 작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이나 무릎에 상처였는데 이제는 얼굴까지 다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얼굴이 왜 그래? 동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깜짝 놀라며 뺨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거요? 문에 부딪혀서요. 문에? 네, 교실 문이 갑자기 열려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한테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줘. 동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할인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어.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말해봐. 정말, 정말 괜찮아질까요?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이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까. 동수가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루노라는 애하고 친구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인이 끝내 터뜨린 말에 동수의 혈관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학기 초부터요. 처음엔 그냥 놀리기만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할인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밀치기, 점심시간에 음식 빼앗기, 수업 중 놀림받기,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력까지. 왜 엄마나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는 일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걱정까지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미국까지 오셨는데 또 걱정 끼쳐드리게 돼서요. 동수는 손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다니. 바보야. 할아버지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당신을 지키려고 온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 참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할인이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동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지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관심했나 봐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자책하지 마. 할인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 신고해야죠? 동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이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없이는 소용없다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할인이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럼 계속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동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동수는 마이크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뭔가 해야겠네. 응.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거야?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는 해야겠어.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테니까.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수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훈련 강도를 높여야겠네. 진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고마워, 마이크. 친구잖아. 그리고 나도 그런 괴롭힘은 못 참겠어. 그날부터 동수의 훈련은 더욱 본격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실전을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70세의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동수의 훈련은 날마다 강도가 높아졌고 그의 몸 상태도 놀랍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70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민첩해졌고 펀치의 정확도도 젊은 시절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좀 일찍 집에 갈게요. 할인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동수는 손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손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왜? 제가 전학 갔으면 좋겠어요. 할인의 말에 동수의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15살 아이가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 할인아.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더 참아줘. 어떻게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데요? 할인의 질문에 동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의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체육관에서 마이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였는데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할인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응.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네. 마이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온 그였기에 할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수, 혹시 들어봤어? 다음 달에 있을 커뮤니티 복싱 대회? 무슨 대회?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년 주최하는 거야. 나이 불문, 세대와 이웃을 잇는 친선 경기라고 하는데 마이크가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커뮤니티 바크싱 챔피언십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글쎄, 혹시 관심 있을까 해서. 동수는 포스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체급별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승 상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영웅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네? 당연하지.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동수의 마음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정말 없어? 없어. 작년에 65살 할아버지도 나왔어. 물론 1라운드에서 졌지만.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야? 다양해. 아마추어 복서들, 전직 선수들,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할인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 정말 할 거야? 마이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동수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생각해보고 싶어. 동수, 이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젊은 사람들이 나와. 30대, 40대 현역 선수들도 있어. 알고 있어. 동수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친구의 각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겠다면 훈련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해. 지금까지는 체력 단련 정도였지만 이제는 실전 준비를 해야 해. 얼마나 시간이 있어? 3주. 3주면 충분해. 동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마이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쳤어. 70살에 3주 준비로 무슨. 마이크, 나 40년 전에 뭘 했는지 기억해? 국가대표였지. 그래. 그리고 그때 내 별명이 뭐였는지도 기억해?
마이크가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카운터 킹이었지. 맞아. 나이가 들어도 타이밍은 죽지 않아. 동수의 눈빛이 40년 전 링 위에 섰던 그때와 같아졌습니다. 마이크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동수는 할인과 지연에게 대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운동 많이 하셨어요? 얼굴이 빨갛네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는 손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응, 조금 세게 했어. 몸 조심하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괜찮아. 할아버지 아직 젊어. 동수의 농담에 할인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손녀의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일찍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크는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어. 결심했어. 신청서 어디 있어? 마이크가 한참을 동수를 바라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어.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 70살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과 싸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위험한 건 내 손녀가 매일 겪고 있어. 동수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체급은 어떻게 할 거야? 미들급. 미들급이면 80kg 이하네. 지금 몸무게가 78kg. 마이크가 놀랐습니다. 훈련을 시작한 후 동수의 몸무게가 5kg나 늘었던 것입니다. 모두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 3주 만에 이렇게 몸이 변할 줄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동수가 글러브를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실전 대비 훈련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훈련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이크가 직접 미트를 들고 상대가 되어 주었고 젊은 복서들도 스파링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동수는 그들과의 스파링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경력이 느껴져요. 제이슨이 감탄했습니다. 처음 동수를 무시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도움은 돼. 동수의 겸손한 대답에 젊은 복서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동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 동수는 마이크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자신감보다는 절실함이야. 그래도 상대가 만만치 않을 거야. 특히 미들급에는 현역 선수들이 많아. 알고 있어. 하지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가 목적이야? 동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녀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만이 확실했습니다. 보여주는 거야. 내 손녀한테, 그리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놈들한테 뭘 보여준다는 거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또다시 울먹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교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아, 옷이 왜 그래? 계단에서 걸려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뭐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동수는 손녀에게 대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어줘. 조금만 더 참아줘. 할인이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4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싸워야 할 때가 왔구나. 동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3주 후면 다시 링 위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지역 체육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부터 젊은 복싱 팬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회 포스터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용기의 축제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선수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그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해 있었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졌고 반사신경도 예전 실력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40년 전 링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날카로운 집중력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70세의 나이는 분명한 핸디캡이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기대돼. 동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3주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32세 전직 군인이야. 아마추어 경력도 꽤 있고. 알겠어. 동수가 글러브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동수가 깜짝 놀라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여기서 뭐해? 할아버지가 운동하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경기한다고.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복싱 시합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동수가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도 또 괴롭힘을 당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걱정할까봐.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할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동수는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오늘 이 링 위에서 보여줄 것은 단순한 복싱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를 믿어. 그때 진행요원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수 선수님, 준비 완료되셨나요? 네. 동수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응원할게요. 고마워, 할인아. 동수가 대기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다른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40대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세의 동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정말 시합하는 거야? 미쳤나? 다칠 수도 있는데. 용기는 대단하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동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순간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70세의 복서를 보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선수야? 대박이다. 나이가 몇 살이야? 70살이래. 정말 믿을 수 없네. 할인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링 위에 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강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상대인 32세 전직 군인이 링에 올랐습니다. 체격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상대는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였고 동수는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비슷했습니다. 승부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상대 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최선을 다하자. 심판이 양 선수를 불러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첫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상대 선수가 신중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잽 몇 개를 날렸지만 본격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펀치부터 진지했습니다. 정확한 자세에서 나오는 깔끔한 잽이 상대의 글러브를 맞췄습니다. 상대 선수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른 펀치였습니다. 동수는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의 패턴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젊은 선수는 체력과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1라운드 중반 상대가 강한 훅을 날렸습니다. 동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카운터킹이라 불렸던 그의 특기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대의 훅이 빗나간 바로 그 순간 동수의 완벽한 카운터 펀치가 상대의 턱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쾅! 상대 선수가 휘청거렸습니다. 관중석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단해. 할아버지 최고. 하리는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는 동수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70세 복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아버지. 상대 선수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지만 경험과 기술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2라운드 후반 상대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연속 펀치로 동수를 몰아붙였지만 동수는 침착하게 디펜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또다시 완벽한 카운터가 장렬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카운트로 쓰러진 것입니다. 심판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4, 5, 6. 상대 선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7, 8, 9, 10.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심판이 동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위너, 동수.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단하다. 믿을 수 없어.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수는 링에서 내려와 하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하린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야. 동수의 눈빛에는 더 큰 목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승리는 단순한 복싱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끝까지 싸우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관중석 한 구석에서는 할인의 학교 아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브루노와 그의 패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할인이 할아버지라고? 설마 진짜야? 브루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괴롭히던 아이의 할아버지가 링 위에서 젊은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동수는 관중석을 둘러보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을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동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히면 나와 상대해야 한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인을 괴롭히던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링 위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동수의 승리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젊은 선수를 이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할인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축되어 있던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브루노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사과를? 네,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할인의 말에 동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강한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상황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동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친구. 40년 만에 다시 내 모습을 봤네. 고마워, 마이크.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야. 아니야. 이건 내 의지가 만들어낸 거야. 손녀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동수는 관중석에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용기가 그녀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에게는 아직 하나 더 남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상대는 35세의 전직 프로복서였습니다. 1라운드보다는 훨씬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경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칠까봐 무서웠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무슨 일이요?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동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할인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준결승 상대인 35세 전직 프로복서가 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대도 동수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임할 작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기고 싶어요. 당연하지. 최선을 다해줘. 두 사람의 악수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결승전은 예상대로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체력과 기술을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동수도 전 경기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1라운드는 서로 주고받는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동수의 경험과 상대의 체력이 맞부딪혔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2라운드에서 동수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상대의 강한 펀치가 옆구리를 맞췄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70세의 체력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리는 관중석에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셔도 돼요. 하린의 외침이 링까지 들렸습니다. 동수가 잠깐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에 가득 찬 그녀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린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동수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가까웠지만 정신력만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마지막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결정타를 날리려 했던 그 순간 동수의 완벽한 카운터가 장렬한 것입니다. 40년 전 카운터 킹의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상대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노가웃이었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결승에 진출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레전드다. 할아버지 최고. 하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수는 링에서 내려와 하린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어. 뭐요? 자신에 대한 믿음. 하리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쉽게 포기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을래요. 그래, 하리나.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동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승전 결과보다도 이미 그가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손녀가 다시 용기를 찾은 것입니다. 관중석 한 구석에서 지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기를 뒤늦게 알고 달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과 손녀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주시는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동수는 딸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이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동수는 하린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준결승전 이후 하린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걸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결승전까지 하셔야 해요? 하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할아버지가 질까봐 걱정돼?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하린의 솔직한 마음에 동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린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지금도 학교 가는 게 무서워? 하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학교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할아버지가 보여주셔서요.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동수는 손녀의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결승전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 용기요. 하린의 말에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하린아, 할아버지가 복싱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네.
너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할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야. 동수의 말에 할인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강한 모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싸우신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싸우신 거죠? 정말 똑똑한 손녀야. 동수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할인은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연도 병원 일이 힘들지만 보람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할인이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내가 바꾼 게 아니야. 할인이가 스스로 바뀐 거지. 동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험한 복싱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아빠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숨어만 다녔을 거예요. 할인의 말에 동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승전 전날, 동수는 체육관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젊은 복서들이 모두 참석해서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수, 내일 상대는 만만치 않아. 알고 있어. 28세 현역 복서야. 아마추어 경력도 화려하고 마이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동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뭘 위해서? 보여주려고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동수의 말에 체육관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결승전 당일 체육관에는 더욱 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0세 복서의 결승 진출 소식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인은 특별히 제작한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동수가 링에 올랐을 때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인 28세 현역 복서도 링에 올랐습니다. 체격과 근육, 그리고 기술 모든 면에서 동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경기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어보자. 두 사람의 악수가 끝나고 벨이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상대는 강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펀치들이 연속으로 날아왔습니다. 동수는 40년의 경험을 살려 디펜스에 집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 동수는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할인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할인의 외침에 동수가 잠깐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수가 휘청거렸습니다. 관중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할인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할인의 외침이 동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펀치를 날렸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보여준 정신력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대 복서가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고마워. 좋은 경기였어.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승부의 결과와 상관없이 동수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할인이 링으로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지 않아서?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할인의 말에 동수는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가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할인아, 이제 할아버지한테 약속해줘. 네.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링 위에서의 패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연도 링으로 올라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얻은 게 더 많아. 뭐요? 내 손녀의 용기를 되찾게 해준 거. 가족 3명이 링 위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관중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다가와서 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40년 만에 다시 내가 진짜 챔피언이라는 걸 확인했어. 고마워, 마이크.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이건 내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그날 밤 집에서 가족들은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인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미 달라졌잖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질문을 봐. 예전 같았으면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안 될 거예요 라고 했을 거야. 할인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복싱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그만할 거야. 왜요? 할아버지의 진짜 싸움은 끝났거든. 어떤 싸움이요? 당신의 용기를 되찾아주는 싸움. 할인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할인아.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용기를 찾았고 할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동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인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70세 복서의 이야기는 이미 지역사회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가 있어요. 할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주제야? 나의 영웅이에요. 동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가 누구를 영웅으로 선택할지 궁금했습니다. 누구에 대해 쓸 거야? 당연히 할아버지요. 할인의 대답에 동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야? 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에요.
학교로 가는 길, 할인의 걸음걸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할인에게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이 동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브루노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수는 긴장했지만 브루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인, 안녕. 안녕, 브루노.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라고 전해줘. 정말 멋있으시다고. 브루노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동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브루노야?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를 도와주기도 해요. 동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상황을 바꾼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친구 3명과 함께였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동수에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할인이 할아버지시네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동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에요. 할인이가 맨날 할아버지 자랑해요. 친구들의 말에 할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동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가정 같았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들이 돌아간 후 할인이 글짓기 숙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썼어요. 동수가 원고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영웅 마이너스 우리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70세 복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정말로 복싱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세요. 할아버지가 복싱을 시작한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저를 지키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할아버지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저의 용기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한국 복싱 국가대표였습니다. 30대에 미국에 전지훈련을 오셨는데 그때 영어를 배우셨대요. 저와 엄마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대회에서 젊은 선수들과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칠까 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시고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셨어요. 결승전에서는 졌지만 아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이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였거든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학교가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괴롭히려고 해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용기로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복싱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법,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70세 복서입니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는 진짜 챔피언이에요. 글을 다 읽은 동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잘 썼네. 정말요? 응.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준 것 같아 할인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의 글짓기가 학교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전화를 걸어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인이 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지연이 뿌듯해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뭐가? 할인이가 이렇게 밝아진 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 딸은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거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할인의 수상을 축하하며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동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명 인사가 되셨네. 할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당신이 더 유명해질 거야. 저요? 응. 용기 있는 아이로 말이야. 한 달 후 동수는 매일 아침 할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젊은 부모들도 합류했습니다. 동수 씨 덕분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아이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어른들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에 동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서 할아버지를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초청? 네.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요.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나눠주세요. 할인의 간절한 부탁에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동수는 할인의 학교 강당에서 2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복서 할아버지입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동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미국에서의 경험, 할인을 위해 다시 복싱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승부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무서운 건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무서워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세요? 물론 무서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서움을 이길 수 있어. 동수의 대답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인이 할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서로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동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한 명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기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동수는 체육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이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할인이도 완전히 달라졌어.
다행이야. 그런데 오늘은 왜 왔어? 동수가 가방에서 복싱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주려고. 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싸움은 끝났거든. 마이크가 글러브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끝났어? 응. 하린이가 이제 스스로 싸울 수 있어. 그날 저녁, 동수는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숙제를 마치고 나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그냥, 요즘이 참 행복해. 저도요. 할아버지가 있어서요. 할인아, 할아버지가 없어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는 당신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걸 기억해 줬으면 해서. 할인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를요. 동수는 손녀의 단단해진 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할인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괴롭힘 방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우는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용기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지. 무엇보다 제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뭘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만 생각했는데. 할인의 말에 동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녀가 단순히 강해진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동수는 이제 72세가 되었지만 매일 아침 할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오후 벤치에서 할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수에게 한 젊은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동수 할아버지시죠? 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동수는 젊은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일단 아이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말을 안 해서요.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동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임스 아빠가 할아버지랑 이야기했다면서요? 응. 제임스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 제임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용기를 줄게요. 동수는 손녀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용기가 손녀를 통해 다른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그거야. 뭐요? 당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다는 거. 할인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40년 전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최근에 찍은 할인과의 사진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줄 필요는 없겠다. 저 아이가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할인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마지막 싸움은 이렇게 아름다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